간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 있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경기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주요 장면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잠시 듣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사님,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변호사 땐 민간개발을 주장하더니 시장이 되고 난 후에는 공영개발을 주장했습니다.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을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이거 질문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자꾸 돈을 제가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 정치사가 아니라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을 드릴지 혹시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정진상 씨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여기서 이분은 예, 그러면 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 정도 답변하시면 국민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예, 답변은 기회 있으니까 다음 또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 잘 아십니까? 김만배 씨는 뭐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그 저를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이분도 징역하면 무기징역 갈 텐데 저 특별 사면 안 하시겠죠? 그거 다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 당연히 오후에 절대 안 계속해서 되죠. 질의하겠습니다. 엄벌해야죠. 현재 수원구치소의 수감중인 박철민 씨는 과거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었지만 조직을 탈퇴해서 조폭 45물 건거하는데 경찰서에 적극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저 나오죠? 자, 사실 확인서를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다른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야 하는데 도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내용은 상의를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죠. 녹음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일단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예. 그 윤석열 후보 가족 그 양평 공흥 2지구 그 개발지구에 관련돼서 좀 내용을 아세요? 저도 뭐 이렇게 보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이제 행정 상식 이런 것들로 판단해 봤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LH에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지구 신청을 했는데 양평 군수께서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시죠. 그걸 거부한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인척에게 그 개발 사업권을 또 덜렁 주어가지고 거기서 800억을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그 군수가 다시 그 변경 허가안까지 2016년도에 허가를 해줘요. 네. 이런 부분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시행 인가 기간이 결정이 나서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취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실효된 다음에 나중에 소급해서 연장을 해준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 행정입니다. 이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빨리 엄밀하게 해야 된다. 이 문제도 저는 양평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한 장면 보셨고요. 질의했던 의원들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그리고 박수영 의원, 김용판 의원, 이어서 마지막 질의했던 사람은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었고, 질의에 대답한 분은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 자세한 네. 내용 더 전해주실까요? 몇몇 의원들 질의와 이 지사 답변 내용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성남시에서 활동한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 박철민 씨가 제보를 했다고 하는 진술서를 토대로 이 지사가 2007년 이전부터 조폭과 연계해 돈을 받아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했으면 예전에 처벌받았다. 아무 근거 없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제시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김도읍 의원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나섰는데 이때 이 지사는 돈 받은 자 범인 작물 나눈 자 도둑이라고 쓰여져 있는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은 측근 정모정책실장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나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그 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 후보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에 대해 답해주면 하겠다. 가정적인 질문은 옳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 그분은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상대당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 그리고 가정적인 질문을 하지 말아주시라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한편으로 사과 의사를 밝히기는 했는데요. 인사를 잘못하고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얘기한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예. 근데 그런 한편으로 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론을 이 지사가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을 막을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거론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LH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백 원대 돈을 저축은행 등에서 빌려서 이런 것이 이제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며 이 부분을 쏙 빼버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축은행 사건이 다시 문제가 돼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잡지 못해서 한 번의 기회를 또 놓쳤고, 세 번째는 공공개발을 추진할 때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민간 개발을 하자고 해서 막혔고 그것이 막히지 않았다면은 대장동은 공공 개발이 되었을 것이고 투자자들은 공중분해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오늘 국정감사에서 또 거론된 것 중에 그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있었는데 다른 의원들의 질의와 또 이재명 지사의 답변 내용 계속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질의한 것인데요. 예. 최근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뇌물수수죄로 고발했다라고 밝히면서 모 변호사가 이 후보 사모님을 위해 변호해주고 제3자인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약속 혹은 지원받았다는 취지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5개 재판에 선임했던 14명의 변호사들에게 2억 5천만 원 정도 송금을 했다. 계좌 추적에 동의하니 얼마든지 하라라고 반박을 했고요.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가 내가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은주 의원은 성과는 내공로고 상상 초월의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냐, 지휘자로서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지사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 중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기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안건 중에 대장동 안건만 누락해서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냐, 유 전 본부장 인사권에 개입하지 않았느냐 등의 성남시장 책임론을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는 이익을 몰빵해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임명 과정 기억나지 않는다. 또 초과 이익을 비율로 정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고 행정은 보수적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국정감사 주요 핵심 장면이 될 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는 20일에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의원들의 질의와 이재명 지사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특별히 뭐 예리한 질문 같은 게 나오진 않았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했던 반론들, 변명들을 그대로 좀 반복한 거고 기본적으로 내 책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뭘 보냐면은 여당과 야당의 싸움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일조의 국민의 손실이 나타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사과하는지를 보는데 그 진솔한 사과나 해명의 자세는 안 보이고 내가 너희들을 발라버리겠다라는 이런 태도만 좀 보였던 측면이 발라버리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렇죠. 발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예. 태도가 좀 보이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 김성애 소장님. 저는 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면요 절대 꺼지지 않는 두 개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예. 증인의 마이크하고 그렇죠. 상임위원장의 마이크. 음. 그 외에 모든 마이크는 상임위원장 마음대로입니다. 오늘 저녁 중간에 이제 그 김용판 의원 다툼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자꾸 껴져갖고 이제 서영교 위원장이 행정직원을 굉장히 노려보는 장면도 한번 연출이 됐는데요. 예. 그만큼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작전을 완전히 잘못 짰다는 점을 좀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시간이 7분이면 그 질문 안에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가둬야 되는데 예. 3분 이야기하고 2분 얘기해 보세요 한 다음에 1분 정도 이야기하고 30초 얘기할 기회 넣어주고 30초 이쪽에서 마무리 지은 다음에 끝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라고 넘겼어야 되는데 이게 본인들 아마 대본 분량을 7분으로 짜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7분을 쭉 읽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답변하세요 하고 했는데 위원장은 또 민주당 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 시간을 줘서 질문 7분에 답변 5분이 계속 오고 가니까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 된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의 반복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맞건 틀리건 간에 이재명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를 이해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왜 저렇게 전략을 짰는지 몇 년째 요즘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더 잘했던 국정감사 첫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할 답변을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야 작가님. 여야의 대결의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야가 망했죠. 오늘 또 확실히 국민의힘이 밀렸고 망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지사하고 그다음 민주당 의원들이 완전히 판을 깔아버렸잖아요. 거기서 그걸 뚫는 데 한계를 좀 드러낸 것 같고 다만 뭘 봐야 되냐면은 예. 국정감사라는 게 국정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진상을 규명하는 건데 야당 쪽에서는 저쪽에다 자꾸 뭐 악마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만 했고 이쪽에서는 계속 피해가려고만 했고 예. 그다음에 야당의 오히려 무능을 좀 오히려 드러내려고 했고 이런 가운데서 책임이 좀 회피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런 논쟁을 할 때도 승부는 이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거다. 그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조금 진솔하고 진정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유동규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뭐를 했고 이걸 해명해야 되는데 이건 해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시청자들이 아마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김수인 평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하고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마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이익 배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 나오면 얼마를 가져간다라고 확정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이익을 초과하는 분은 그냥 화천대유 쪽으로 다 흘러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민간 근데 개발에 이번에도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7분이라는 질의 시간을 다 본인이 다 가지려고 했고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이재명의 시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원희룡 후보가 오늘 뭐 유튜브에서 중계도 하고 하면서 관심을 기울였는데 본인이 봐도 조금 납득이 안 되니까 한 언론이 보도를 얼마 전에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왜 그렇게 질의하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한테 답변 시간을 주면 뺏어서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아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게 효율적인 질의응답 배분이었을까? 사실은 어떤 질의나 답변 같은 것들을 짧게 할 수 있는 질의를 던지고 나서 그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내거나 뭐 애초에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라이브 같습니다. 방송을 제가 이제 잠깐 같이 했었거든요. 원희룡 지사.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평이 뭐냐면 98%가 못한다. 국민의힘이 잘한다가 2%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98%가 못한다라는 게 어떤 답답함의 표현이거든요. 예. 그 답답함의 표현이고 그게 결코 이 지사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지적해야죠. 아까 김용판 의원 질의할 때 이재명 지사가 좀 웃는 좀 소리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 소리를 두고 이제 불편했다는 의견을 주신 청취자분 좀 있었는데 두 분은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김성애 소장님. 그 이제
최근에 저희가 가짜 수산업자 때도 봤지만 예. 이 뇌물이라는 것은요 보험용으로 드는 것이고 보험이라는 건 받은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것을 뜻하거든요. 예. 박영수 특검 차 빌려주러 가는 전장면 촬영하고 키 넘겨주는까지 몰래 숨어 뭐 하여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뇌물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현금 사진 다 찍고 다 있는데 유독 전달하는 과정만 없다?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조폭이라는 분, 마피아. 뭐 사진까지 막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의 실소인 것이 그냥 아 저런 거구나라고 반응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 뭐 이재명 지사가 할 수준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좀 날카롭지 못했고 그 근거가 좀 제가- 부약한 상태에 질문했기 때문에 조폭과 연루서를 제기하고 뭐 20억 통장에 꽂혔다고 하면 아니 그 잔고증명 하나만 들고 오면 되는데 예. 이런 진작가. 것도 이제 설리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제보의 진정성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몇몇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걸 진상을 규명한다라기보다 일단 그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커서 그걸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나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웃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1조의 국민에게 손실을 입힌 그 자리에서 웃고 비웃고 실실 쪼개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지금 반성하는 자세가 있는가 이걸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인위적인 웃음인데 그것이 그 자리가 과연 웃어도 되는 자리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김수인 평론가는. 답변 시간을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챙겨준 것만으로 이 지사한테 좀 유리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웃음 소리를 굳이 낼 필요가 있었을까? 아하. 누가 웃음 소리를 내었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현재 경쟁 후보인 윤 아무개 후보가 국감에서 했던 것처럼 네. 이 지사도 그걸 반박을 할 때 영화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 부당거래가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분은 이제 1987이 생각난다고 했듯이 약간 조금 여유롭게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의 성대모 처음 시도하신 거죠? 네, 지금 연습 중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따라하면서 해봤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네. 이제 갈고 닦아서 이제 계속 하셔야 되니까. 자, 7260님, 저는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인데 오늘 국장 가면서 하루 일도 빠지면서 지켜봤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준비가 덜 된 질문들, 위기만 모면하는 답변. 이 국정감사가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생각만 들었다라는 또 따끔한 지적 보내주셨습니다.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뉴스. 요즘 막 이런 거 읽는데도 커피 쿠폰이 나가는군요. 아, 예, 그럼요. 오늘까지는 아, 요즘 막 시청률 조사 기간인 건지 아직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자, 남욱 변호사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바로 검찰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네, 오전 5시 14분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체포돼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고요. 현재 남욱 변호사가 받는 혐의는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수익 25%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남도공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고요. 예. 또 유원홀딩스 유동규 씨가 이제 뭐 실운영주라고 알려져 있는 이 회사에 두 차례 35억 원의 투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김 씨에게서 수표 4억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세 번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동규 씨에게 보낸 3억 원에도 남 변호사가 관여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 남 변호사가 2008년 6월 19일부터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19명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한 것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남욱 변호사가 처음에 대장동 쪽으로 영입이 된 것은 2009년에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이강길 전 C7 대표가 자문단으로 영입을 한 그것이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LH가 직접 대장동을 개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고 또 국회 국토위원회 보좌관들에게 로비 역할을 주문했다 등의 여러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오면서 재산 축적을 해왔던 이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그런 또 혐의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오늘 한편으로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 소식도 있었는데요. 예. 정보통신과를 수색을 한 걸로 봐서 이메일을 추가적으로 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장실이 이번에 제외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대장동 의혹의 또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 남욱 변호사 이제 조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이분이 귀국한 게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주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귀국을 했을까? 그래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좀 드는데 불길한 예감이? 뭔가 입이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귀국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분이 귀국하지 않고 버티면 사실 우리가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귀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좀 이상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영장에 지금 허술한 영장을 냈다가 기각을 당했고 이분이 와가지고 마지막 파주를 좀 맞춰줄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충 제가 볼 때는 좀 입이 맞춰진 것 같아요. 입을 맞췄다면 누구랑 맞췄다는 뭐 자기들 추측이십니까? 누구랑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일단은 그 일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대충 역할 분담이 컸겠죠. 예, 역할 예. 분담이 좀 됐고 어느 선에서 맡기로 하고 이런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 굳이 들어왔다는 것이 좀 이상해요, 저는. 이제 이 남욱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할 때 그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입을 그것도- 맞춘다면 누구랑 맞추는 근데 거죠? 그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다라는 것도 그 맥락을 잘 보니까요. 예. 그 녹취록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녹취록에 있죠. 김만배가 막 김만배 얘기하는 정혜학 거죠. 씨와의 예. 녹취록. 그러니까 그 녹취록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럼 그걸 좀 남욱 주목해봐야 변호사도 됩니다. 그럼 정혜학 씨의 그 녹취록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 맥락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 우리 김성희 소장이. 천화동 1, 2, 3호는 김만배 씨 거고 뭐 그분은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4, 5, 6, 7은 이 소위 말하는 남욱 정영학 요 1파 1파 것이라고 하면 예, 이분들. 예, 이분들 거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런 의미에선 정영학 남욱이 한 팀으로 봐야 되겠고요. 2015년에 남욱의 구속으로 사건의 주도권을 김만배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남욱 정영학으로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녹취록이라는 수류탄을 지금 김만배 진영에 던졌는데 생각보다 여러 군데서 폭탄이 터지고 있는 그림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뭐 이런 사건 진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자의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에서 결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욱 씨 미국에 있어봐야 실제로 그 재산 부동산의 대부분 한국에 있는데 이걸 옮겨갈 수도 없고 들어와서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갔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요. 예. 예, 각각이 말하는 진실의 편린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대로 된 조각이 빨리 만들어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진 작가님. 마셔몽이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제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고 나머지 것은 다 격가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돈도 찔러주고 일을 맡기 위해서 이런 거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바로 이제 두 개고 유동규 씨가 그걸 한 건 이제 확실하잖아요. 근데 유동규 씨 위에 이제 누가 있느냐? 그 위로는 이제 정진상 씨가 있고 그 위로 이재명 지사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상식적으로 이분 혼자서 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유동규 씨 혼자 했을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명령권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문제고 그것은 여러 가지 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걸 통해 가지고 물증으로 증명을 해내는 과제가 이제 검찰한테 예, 있는 그 부분은 거죠. 좀 제가 진 작가님 김성희 말씀 소장.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초과 이익이 없이 애시당초부터 내놓을 수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짜라고 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였기 때문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것 자체에 이재명 지사가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예, 그 나중에 초과 이익 환수를 뭐 이제 직원 얘기해서 이게 거부되는 과정이 저는 핵심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익환수 사업이잖아요.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관 합동 개발이기 때문에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민과 관이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란 말이에요. 예. 아, 근데 거기서 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래 있었던 게 여러 개발팀이 두 팀에서 그렇게 의견을 올렸는데 7시간 만에 사라졌단 말이죠. 이게 유동규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예.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김성희 이제 소장. 구리에서 나오는 똑같은 민관 합동 개발에서 초과이익 환수 얘기를 하니까 업체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손해 볼 때도 손해도 니네가 같이 나눠서 짊어지면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관이 아무리 민이랑 사업을 하는데 남으면 날 주고 손해 보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계약서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초과이익 얘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씨가 얘기를 할 때 진 굉장히 작가님. 예, 2부에서 충분히 1시간 내내 하실 수 있어가지고요. 에너지를 좀 남겨놓았다가 2부에서 1시간 내내 같이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
그 한판 썰전을 대장동 관련해서 또 1시간 동안 할 것이니까 두 분과의 토론은 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